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하진입니다. 오늘 TEDx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첫 번째 연사로 나오게 돼서 매우 짐스럽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인 송하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장직을 수행할까 아마 이렇게 고민스럽게 바라보기도 할 거고, 또 흥미롭게 바라볼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전주시를 보다 더 좋게 만들까,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에서 고민하면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화이부동의 정신 이렇게 보이시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접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화이부동이 갖는 한자적 의미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축약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화이부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바로 내가 생각했던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을 수행하는데 철학적 기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화이부동의 뜻을 좀 살펴보아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는 화할 화자죠.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리을 리자, 아니불 자, 같을 동자. 그 얘기는 조화를 이루되 글자대로만 하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화를 이루되 부화내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논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로편에 나오는 건데, 원래는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우리 전체 세상 사람들끼리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것에나 아무렇게나 따라가는 부화내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소인배는 거꾸로 굉장히 동조하고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동의 불화, 그러나 불화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정책의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 모든 문화가 다 같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서울에 가도 그 문화, 광주에 가도 그 문화, 부산에 가도 그 문화, 전주에 가도 그 문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전주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가 흔히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실감을 못하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매우 흥미로워하고 매우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지금 우리 한옥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에서 전주시 전체로 계산하면 약 700만 명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화이부동의 정신에서 바로 한옥마을 전통문화를 끌어내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문화는 모든 분야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인류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해 줘야 됩니다. 너도 감성을 자극받으면 나도, 네가 기쁘면 나도,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감성이 있을 때만 문화는 성립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인 보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 맞춰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전주의 문화도 전통문화적인 속성에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다. 자, 대한민국 천지에 전통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부여에 가도 있고 서울 가도 있고 경주에 가도 다 전통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통이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것을 한국적이라는 단어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면 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다. 뭐 우리는 문화와 생태가 발달된 지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단어에 가장 집착을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전주시정의 슬로건인 가장 한국적인 도시의 슬로건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국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여러분들 정의 내리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다. 어떤 분은 정이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다. 뭐 흥이다, 한이다, 멋이다, 맛이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속에서 그걸 잘 유추하면 무엇이 한국적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느껴지는 거죠. 뭔가 모르게 한국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건 한국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한국적이네라고 느끼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화하되 부동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하는 것이 뭐냐? 한국적인 것을 철저하게 하면 다른 지역과는 다를 것이다. 무조건 오래된 거니까 이건 한국적인 거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오래되고 옛 것인 것이 한국적인 것의 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에 처음에는 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요즘은 뭐 한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한국 스타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만이 가진 것들 중에도 한자 형제간들 있죠. 한옥, 한지, 한식, 한국음악, 한복, 뭐 한춤 뭐 이런 것들이 다 한자 돌림의 형제간들인데 그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책을 끌고 간 것이 바로 전주가 그동안 한옥마을을 끌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지 가지고도 제가 엄청나게 뛰어다녔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를 굉장히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결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저에 게스트룸을 전주 한지로 다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반기문 총장님과 미국의 수많은 대사들 그리고 박물관장님들을 초청해 주셔서 저를 그 자리에서 앉혀놓고 20분간 전주를 영어로 총장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면서 전주는 뉴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뉴욕에서도 엄청나게 반응을 일으켰고 우리 전국 뉴스도 타면서 전주의 한 스타일이라는 것이 서서히 뜨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앞서 그 벚꽃창신이라는 단어가 여기 떴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제가 드리죠. 화이부동과 벚꽃창신은 우리 전주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축입니다. 벚꽃창신은 옛 것을 법으로 삼아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옛 것을 뿌리 삼아서 새로움을 창조한다가 벚꽃창신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주를 문화의 고장, 전통문화의 고장으로 만들어도 옛 것에 토대를 두지 않고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게 결국 한옥마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한옥마을에는 한옥만 있습니까? 결코 아니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옥마을 속에서 한옥만 머리에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옥마을에는 뭐가 끼어 있느냐면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신을 형상화해서 표출시키는 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도시로 바뀐 겁니다. 예를 쉽게 들면 한옥마을에는 서민문화와 왕조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경기전은 왕조문화입니다. 일반적인 한옥, 심지어 일제가옥까지 있습니다. 또는 향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천주교, 우리 전동성당 아시죠?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한옥마을에 그대로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비문화의 토대로서 이미 유교적 문화도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왔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옥마을이 뭐 실개천을 만들고 한옥을 보존하고 간판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 정신들을 표출시키는 것이 마지막 한옥마을이 가야 할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뿌리 삼아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전주를 띄우는 과정의 정신적 토대가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자 성어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한국에서 만든 사자성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지은 책 속에 나오는 게 벚꽃창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도 그분은 어쩐지 가볍다. 그건 뭐냐? 깊이가 없다. 배에는 뿌리가 없다. 뭔가 깊은 뿌리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제가 또 철학 속으로 잘 써먹는 게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있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 입을새 꽃 좋고 여름 안 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러 발아래 가나니.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이것이 그대로 벚꽃창신의 정신을 나타낸 겁니다. 나무도 하물며 뿌리가 깊어야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물도 똑같습니다. 샘이 깊어야만 끊임없이 물은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를 이뤄서 바다까지 갑니다.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민족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화이부동과 벚꽃창신의 정신을 그대로 전주라는 지역을 뜨게 만드는데 철학적 토대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제 두뇌를 지배하는 생각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장으로서 내 개인의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은 시민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의식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끌어내지 않으면 시장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주시가 보다 나아져야 되겠다. 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보다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토대로서 결과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혼자 누워서 고상한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한테. 한 분 한 분들이 표를 찍어서 그 집합된 결과에 의해서 저는 시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겁니다. 너는 전주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일해라. 그 대신 시민 모두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일으켜내라. 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좀 더 멋진 일을 해라. 이렇게 저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년, 40년 이전부터 비교적 찬밥대우를 받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주가. 또 산업화 시대 1960년대부터 시행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큰 틀 흐름 속에서 우리 전주, 전라북도는 약간 뒤안길에 있었습니다. 그 뒤안길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항상 소외받는 지역, 뭔가 찬밥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전주를 만든 약간의 원천적인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대화 과정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오늘날 한옥마을은 없어졌을 겁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수많은 그렇게 많은 마을을 다 바꿀 수 있었을까?
적어도 한 개 도에 마을 하나만 남겨놨어도 오늘날 그 동네는 기가 막힌 동네가 됐을 것이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학습장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다 빌딩 짓고 나서 민속촌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그 수많은 유산들을 깡그리 없애고 용인에다가 민속촌을 따로 만들어서 대기업이 돈벌이를 하게 만드는 쪽으로 결국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거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사람이 모이게 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그 시간이.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람 많이 오는데 취해 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의지대로 가지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온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해나갈 것인가는 지금부터 고민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을 꾸미면서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제 눈으로 바라보고 가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바꿔서 이제는 몇 미터 도로변에는 무슨 업종, 골목길은 무슨 업종 들어가도록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한옥마을에 집을 지탐한 집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제지시켜 놓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자본주의니까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유지시켜야 된다. 지금 한옥마을에는 전주시청 직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길거리를 순회하면서 잘못된 지역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한옥마을에서 비교적 노점상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디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노점상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옥마을만큼은 현재 주말에 따로 이렇게 점포를 만드는 것 외에 노점상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잠깐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항구적으로 있는 노점상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걸 했냐면 수많은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10개도 넘습니다. 저도 다 못 됩니다. 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한국 관광의 별, 세계 브랜드화 도시, 국제 슬로우시티,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모이는 원천이 됐던 겁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는 돈도 함께 모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우리 탄소산업 얘기까지 해야 이제 돈이 모이는 도시로 가는 실증을 해주는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한옥마을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모이고 와서 어떻게 하고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데까지 결국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옥마을을 처음에 그럼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 이 한국적이라는 정서를 끌고 왔을까? 왜 사람들은 오게 될까를 제가 끊임없이 묻고 다시 피드백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은 거의 다 20대, 10대, 30대가 옵니다. 그들에게 한옥마을은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콘크리트 아스팔트 문화 속 아파트 속에서 살던 젊은이들에게 한옥마을은 너무나 새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젊은이에게는 새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다르네? 이게 내가 옛날 살던 집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도 왜 오냐? 이야, 이거 내가 옛날에 하던 그거 아니야? 옛날의 감성을,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위안을 주는 엄청난 자산이 된다. 또 돈이 되더라. 좀 미안하지만 돈 돼야 됩니다. 여기가 뭐 고상하게 폼 잡는 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상한 걸 요구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뭐 혼자 명상에 잠기듯이 이렇게 즐기는 곳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은 앞으로 우리들의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한국적 정서,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새것, 기성세대에게는 추억, 감성을 되살리는 그런 장으로 틀림없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이만 전주시정을 이끌어오면서 화이부동과 벚꽃창신의 정신으로 끌고 왔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